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스캔. 오늘도 여러분들께 핵심 투자 물건,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는 거 가지고 등장해 주셨죠? 네. 금주의 집중 물건 분석. 그래서 이제 컨셉을 세 마리 토끼를 잡자는 건데, 첫 번째가 MZ 세대들의 핫플레이스, 힙당동. 신당동인가 보지? 네, 신당역하고 인접해 있는데, 거기 힙당동이라 그래요? 네, 힙당동. 근데 정확히 행정명을 보게 되면 황학동이에요. 오, 화학동. 중구 황학동 속해 있는 거기 알아요. 거기 주방거리 있는. 네, 주방 가구 거리도 있고 그냥 가구 거리도 있고 곱창골목도 있는 곳. 그 일대에서 거기가 이제 최근에 도심 재개발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아니 확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그래서 상권 플러스 재개발. 근데 재개발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위치도 도심 한복판이니까 동대문 운동장 옆 동네니까 에어비앤비를 한번 운영해보자. 그래서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투자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다. 그 에어비앤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개발을 투자를 하다 보면 시간을 죽여야 되잖아요. 뭐 10년, 15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임차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미미할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숙박업을 한번 해보자. 우선은 이제 황학동 신당역에 있는 중앙시장 일대 경매 물건이 나와서 가져오긴 했지만 이 지역만 분석하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옆 동네의 왕십리 뉴타운도 같이 그려야 돼요. 근데 황학동은 중구에 포함하고 왕십리 뉴타운은 성동구에 포함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구역을 같이 보자고 네. 보시면 되고 우선은 황학동 일대 지역을 분석해 보면 가운데 마장로가 지나가요. 예. 여기가 주방 가구 거리잖아요. 근데 어제 가봤거든요. 우울하더라고. 자영업자들이 워낙 망했고 또 이런 중고 주방 가구가 이제 당근마켓이나 막 이런 데서 거래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칙칙한 동네가 더 칙칙해진 느낌이 드는 거고 하여튼 동서로는 마장로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나눠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은 그 재개발의 속도를 냈는데 더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맞죠. 그거는 반대급부로 본 거에 되면 그리고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는 시장이 있어요. 여기가 중앙시장이고 아마 성시경 그 연예인 가수분 그분이 여기 자기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여기가 핫플레이스로 변했는데 네. 와 지금도 일부 맛집은 웨이팅이 엄청나더라고요. 주방 가구 메인 거리 있고 그 다음에 주방 가구와 연결지는 가구 거리가 있고 그리고 벼룩시장, 뭐 새벽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벼룩시장, 그리고 곱창거리. 네네. 옛날에 왕십리 뉴타운 그 대로 이름 까먹었네. 거기에 있었던 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간 것 같고. 곱창거리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당동 12번 출구에서 시작되는 힙당동. 여기가 과거에는 싸정거리라고 해서 네. 서울시의 전체 공무를 여기서 80%를 소화해냈대요. 그리고 여기가 정주영 회장이 쌀집을 인수했던 곳이 또 여기래요. 그래서 싸정거리예요. 싸정거리. 쌀집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2014년, 16년 사이에 이제 일부 이제 요식업, 식음료 매장을 좀 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점차 핫플레이스로 변한 거고 재밌는 게 신당동이라는 역사적인 유래를 보게 되면 도성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 시체를 광화문을 통해서 내보냈는데 거기가 신당동이었어요. 이 일대. 과거의 묘지였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신당동이 그런 무당 신을 제사를 지내는 무당들이 많아서 신당동인데 여기에 가보면 그 요식업 하시는 사람이 컨텐츠를 어떻게 잡았냐면 무당 컨텐츠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되게 특이해요. 뭐 무슨 무당집 같은데 가보면 그 위스키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빵집 하나 있어요. 새심정인지 뭐 새신정인지 뭐 때밀이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빵집이 힙당동을 출범시켰던 그분이래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시대요. 그 사장님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노테캐스 이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준공했었고 세대수는 1870세대인데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밑돌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주지로서는 조금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은 솔직히 조금 꺼리긴 하지만 어쨌든 동대문 시장에 출퇴근하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옆 동네 왕십리 뉴타운이겠죠. 텐즈 2차는 2014년도에 준공됐고 1148세대고 17억 4천. 텐즈 1차는 15년도에 준공됐고 1702세대고 17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네요. 그리고 센트라스라고 해서 16년도에 준공됐고 이건 세대수가 크네요. 2529세대. 얘가 이제 시세가 20억 가까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있네요.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 한번 걸어보면 이 칙칙한 도심 속에 신도시가 탄생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다 하는 거고. 근데 왕십리 뉴타운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중학교가 없어요. 학교 맞아. 여기 학교가 문제예요. 학군이 맞아. 학교가 문제야. 그래서 아마 조금 떨어진 곳으로 학생들이 가는 건데 중학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만 조금 보완했으면 그리고 이 가운데 격자형 도로에 좀 녹지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한데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하여튼 여기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 20억은 상회할 거라 그 정보를 알고 싶어서 시세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황학동 일대 중앙시장 일대가 황학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올해 3월 달에 공람 공고 설명회까지 끝냈고요. 그래요.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확정이 될 거예요. 약 33만 7,980제곱미터에 제일 중요한 건 뭐 10대장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만 평이나 돼? 와. 요 그림 한 장이에요. 그래서 특별계획구역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용산, 청량리. 그래서 이 중심 상업지로서 개발을 엄청 많이 시켜주겠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잡아주겠다. 어차피 청량리도 용적률 1000%였고 용산도 용적률 1000%였거든요. 1000%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와, 근데 여기는 기준 용적률이 800%. 그냥 주는 용적률 800%. 허용 용적률 880%. 말 살짝 잘 들으면 주는 용적률. 그리고 법정 상한이 1600%예요. 엄청나네요. 용산도 1000% 주는데 용산에 그 국제 업무지구 거기만 뭐 1800% 주겠다는 거지. 용산의 일반 상업지는 1000%잖아요. 어떻게 1600%를 주냐고. 이게 돈이라는 거지. 물론 재개발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좀 다분하긴 하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 사업성만 보면 1600%든 기부 체납을 한 1000% 가져가려고 저 1600%로 써놨나? 많이 주는 만큼 많이 뺏어가잖아요. 뺏어가겠죠. 그래도. 그래서 요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물건 찾다 보니까 때마침 경매물건이 특계 3구역 내 경매물건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앞으로 비전이 있고 호재가 있는 곳에 경매물건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경매는. 경매는 시세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지. 죄악이야? 죄악? 아니 싸게 살라고 경매를 하는 거지 왜 누가 시세대로 살라고 해.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서울 중구 황학동 613번지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건물 연면적은 127평에 땅이 33평 정도 돼요. 단독 개발은 힘들고 당연히 어차피 재개발이니까 최초가가 15억인데 한번 유찰돼서 12억에 입찰하고요. 평당가로 따져보니까 3,600만 원 꼴이에요. 용적률 1,600%짜리가 어떻게 3,600%예요. 그리고 일반 매매 물건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이 경매 물건보다 입지가 더 좋은 건물들, 입지, 코너 땅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5, 6천에 거래됐더라고요. 평당. 이것도 난 싼 것 같아요. 되게 싸네요. 5, 6천이면 나쁜 금액 아니에요. 일반 상업지원. 예, 그러니까 다 특계 구역에 들어간 물건들만 검토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이 뭐 10억에서 12억 선, 뭐 30억짜리도 있는데 그건 버내고. 물건 아니고. 딱 이 동네는 10억에서 12억 투자가 제일 가성비가 좋고 가격대로 보는 물건의 우수성이 또 있네요. 있죠. 대출 받으면 내도 뭐 한 3, 4억? 4억 들어갈 거니까 뭐 도심지에 그 정도 들어가면 나쁘지 않죠. 딱 그 물건에 대한 그 평당 단가나 객단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총액도 중요하죠. 총액이 10몇 억이라는 것도 접근성을 높이는. 그렇죠. 나는 나중에 15억, 20억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계산도 해야죠.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시장가는 충분히 투자성은 나쁘지 않다. 금액대가. 싸면 싸일수록 좋긴 하겠지만 5, 6천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금액도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물건을 좀 더 상세히 얘기해 보면 중구 황학동 613번지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층하고 1층은 근생이고요. 네네.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까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감정가 15억에 최저가 12억. 토지 면적이 33평에 건물 면적은 126평. 입찰일이 6월 17일이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한 20일 남았나? 지적도를 조금 확대해 보면 분홍색 얼마나 좋아. 상업죠. 상업지. 그리고 입지가 건물 자체의 위치, 입지가 딱 이면 있는 게 좀 불만이긴 한데 어떻게 맨날 좋은 것만 사겠어? 상업지에 대한 설명 좀만 드리고 가면은 이 지적 편집도라고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보실 때 이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홍색, 연두색 막 이렇게 나오는데 분홍색은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건물 높게 질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홍색 좋아하셨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출입문도 2번 출구에서 인접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 여기 도심지고 동대문 옆 동네니까 외국이 왜냐면 이게 기본 재개발 컨디션의 투자긴 하지만 예. 재개발 10년 15년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겠어.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사실 갖고 있는 동안에 현금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해준다. 김동산 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저는 그래서 김동산 형한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와닿아요. 그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옛날 우리 집이 기억이 나네. 청량리 살았을 때. 야, 방 많네요. 2층, 3층. 그래서 지층은 창고고 1층은 창고엔 음식 까먹었어. 국밥집인지 뭐 사도 왔다 갔다 그래서 까먹었어요. 그거고 2층은 투룸 2개. 3층은 아마 과거에 집주인이 살았겠죠. 3층은 3룸 1개. 그리고 4층은 과거에 유방 건축물이었는데 양성화될 시점에 양성화 시켰던 것 같아요. 합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안 내요. 그리고 대신 출입문은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방 3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호스텔로 용도 변경 해갖고 숙박업을 잘 합법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 불법 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갖고 제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진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차 한 대가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4m, 노란 선 안에 있는 거? 4m 도로는 접해 있다. 남네요. 차 들어가고도. 그래서 아마 주거 지역에서 호스텔 용도 변경은 힘들지만 그 전제 조건이 2배예요. 그래서 4m가 접해야 되고 8m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상업지는 그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4m, 2m. 그래서 도로 문제는 이슈는 없다. 그 판단하고 근데 우선은 내 생각만 물어보면 안다고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요. 서울시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일대 용도지역은 상업지구야. 건물 용도는 주택이고 충수는 쭉 적어갖고 용도 변경했었을 때 어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훌륭해. 어머.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전제 조건 황학도 중앙시장 일대에서 내가 호스텔 사업을 할 건데 현재 주택을 매입할 거야. 호스텔 숙박업을 할 건데 일반 상업지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고 바닥 면적은 이거고 연면적은 이거고 근데 문제는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거를 검토 좀 해줘. 했더니 건축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상세하게 구조 안전성부터 소방시설부터 장애인부터 주차부터 이격거리부터 총 비용까지. 그래서 보게 되면 주차 시설 궁금하네요. 네, 주차 시설은 이제 134제곱미터 한 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연면적이 까먹었어 몇 평인지. 하여튼 3대가 필요한데 예. 현장 가 보니까 2대까지는 무난하게 낼 것 같더라고요. 1층을 지금도? 털어서. 지금도.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은 면적을 조금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주차의 이슈도 해결할 수 있을 듯해요. 물론 이제 건축사님을 모시고 더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애인 시설도 300제곱미터 이하면 굳이 시설을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면적을 조금 줄여서 용도 변경 면적을 장애인 시설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조 안전성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비용 되게 많이 들 텐데. 구조원성을 해갖고 120, 130 몇 제곱미터였으니까 다 피해갈 수 있긴 한데 업종에 따라서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쭉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얘기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아 그래요? 그건 담당 공무원이 안 해줘. 용도 변경 자체. 아니 변경.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용도 변경 어떻게 해줘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더라도 허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 그래도 난간은 헤쳐갈 수 있을 것 같다. 비용은 둘째치고 하는데 제일 큰 허들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 그래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한 2억에서 5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비용만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런 정도 수준 들어가면은 안 하고 말지.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뭐하러 돈 들여서 7만 원, 5만 원 받아갖고 뭘 얼마나 하겠다고 차라리 이거 테슬라에다 묻어놓고 말지 내가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우선은 AI가 분석한 거고 제가 읽어보면 저도 경험치가 있으니까 꽤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판단했을 때 첫 번째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게 녹록치는 않다. 그래도 나는 할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때문에 할 자신이 있어도 담당 구원이 안 해준다. 그거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된다고 한들 비용 대비 가성비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차라리 여인숙이나 여관을 인수해갖고 숙박업을 인수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아 그래요? 차라리 경매 물건보다는. 경매보로 들어왔다가 지금 딴 쪽으로 지금 그렇죠. 호스텔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닥터 빌더랑 부동산 플래닝이랑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쭉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필지의 공시지가를 다 뽑은 거야. 그거는 플래닝에서 정보를 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닥터 빌드를 통해서 지어봤어요. 그래서 종전가, 종업가, 사업비 다 뽑아서 비례율까지 이게 뭐 재개발 건축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상 감정가. 감정가는 그냥 공시지가에다가 한 1.3배, 1.4배 했어요. 감정가에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가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네. 했었을 때 이거를 재개발하겠다. 전제 조건은 공사비 평당 900만 원에 일반 분양가는 4천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34평 곱하면 14만 6천 리즈러블 한 거고 그리고 용적률은 800% 잡았어. 뭐 1600%뭐 기부 체납이 얼마인지 내가 그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돈 들어가니까. 했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논외로 치고 현금 보상가가 30억 나오더라. 그러면 사업성은 있는 거지. 현재 경매가는 12억인데. 시세보다 비싸니까 사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미래 가치를 이렇게 기다려야 분석해 줄 수 되니까. 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은 시간인 거죠. 그렇죠. 오늘 영상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그 숫자로 얘기해지는 미래 가치 참 가치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10원짜리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좀 내가 잘하게 좀 조용히 하지 같이 떠들어서 재수없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판단한 바로는 재개발의 가치는 충분하다. 네, 네. 대신 이 시장 재개발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럼 중간에 버텨야 되는데 그 해결책, 그 리스크 해지 방법으로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보자. 합법적으로. 그래서 용도 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이 중요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물건들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최종 내린 결론은 현재 여관과 여인숙을 인수하자. 와, 근데 이미 돼 있는 걸로. 어차피 허가권이 있잖아요. 그거 인수해갖고 그냥 펜트칠만 하고 받으면 돼요. 한 2만 원, 3만 원씩 받고 도미토리로. 네네네. AI로 또 호스텔, 에어비앤비 운영 리스트까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BP가 나오고 숙박료는 얼마고 그것까지 다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를 인수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컨디션을 하게 되면 일거양득이니까 인컴은 인컴대로 나오고 또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볼 거니까. 근데 가장 큰 불만은 과거에도 중앙시장을 재개발을 하겠다고
지역주택조합이든 어떤 정비업체도 달려들었어요. 그거를 딱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좀 봤더니 왠지 과거에 청량리 개발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 진짜. 뭔가 그분들 다 이게-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구속됐잖아. 찝찝한 냄새가 나고 이 회사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그거부터 조금 찝찝해.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추진하신 분의 클리어한 게 중요한 건데 그난 조금 중구청장이 이쪽하고 이거 감히 얘기하면 또 욕먹을 해나? 뭔가 연결된 욕 먹어요, 욕 먹어. 하여튼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조금 웬만한 사업성 분석이나 또 여관을 인수하면 어쨌든 호스텔로 운영할 수 있는 여부는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조사할 게 뭐냐면 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 주체가 누군지를 한 번 더 검증은 해봐야 돼요. 그것까지는 내가 업무량이 안 돼서 아직 못했고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현장 가봐서 그것까지 조사하고 오케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할 마음도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부동산 투자하는데 새로운 개념을 또 배운 것 같아요. 이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한 메커니즘을 김동산이 형만의 어떤 그 방법 가지고 풀어내시는데 또 저는 어디 저 어떤 그 새로운 섬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강의 신청 같은 거 해주시면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